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보면서 모두가 함께 알면 좋을 만한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이에요. 오늘 형편분의 사연은 회사에서 반복된 업무를 하는 걸 넘어서서 좀 더 뭔가 기회를 얻고 싶은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회사에서 기회를 부여해주지 않는 아주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형님의 가이드 덕분에 1년 넘게 회사에서 버티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형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팀장님이랑 면담도 진행하고, 제가 잘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인정받는 동료의 행동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로부터 성실하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고민은 주요 프로젝트는 저한테 돌아오지 않고 항상 다른 팀원들에게만 가고, 저는 주로 잡업무 위주로 하는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팀장님께서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스스로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형편분의 사연에 구체적인 대화의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실수록 저는 이 대화의 이 시츄에이션,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코멘트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팀장님, 이전에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직접 팀장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프로젝트를 맡고 싶은데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솔루션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고 싶다고 말해도 프로젝트 안 줄 거예요. 다 잘 알아야 그때 일 맡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건 뭐 완전히 그 연애할 때 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뭐 이 정도의 화법인 것 같아. 지금 고수의 냄새가 스멀스멀 나죠. 동시에 하수의 냄새도 스멀스멀 납니다. 그래서 고수와 하수를 감별하는 어떤 프로세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읽어볼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회사 생활을 서칭해도 관련 정보가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그럼 나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라고 이렇게 오픈을 해준 거죠. 팀장님도 업무 때문에 바쁘신데 모르는 걸 여쭤볼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다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그런 건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배워가는 거지 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화가 종결됐답니다. 사실 뭐 팀장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으면 그냥 업무하면서 궁금한 그때 그냥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나 분위기였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형편분에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이 팀장님이 고수냐 하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문맥으로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중간은 아닌 것 같고 진짜 고수거나 아니면 진짜 하수거나. 하수라는 의미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때 왜곡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봤을 때는 팀장님은 절대 쉽게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노력하는 만큼 가르쳐줄 거야. 네가 따라오는 만큼 내가 기회를 줄 거야 라는 조금 가혹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근데 이런 특징이 사실 고수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뭐 소림사 영화를 보든지 스포츠 관련 영화를 보더라도 아주 탁월한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단 전제 조건은 고수라는 전제죠. 만약에 하수라면 이거는 거드름 피는 거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 상사로서의 갑질? 그러니까 슈퍼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팀장님에 대한 고수, 하수, 감별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가 모든 상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형편분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계속해서 이 회사를 다닐 거냐 말 거냐,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될 거냐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팀장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하수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드리는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사나 팀장님의 사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상사의 성과를 보셔야 됩니다. 이분의 성과는 과거형인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 또는 미래형인가. 미래도 너무 먼 미래만 안 돼요. 제가 보기엔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상사가 지금도 성과를 내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우리 팀장님의 성과는 우리 조직에 굉장히 본이 되는 좋은 기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형의 성과를 내는 아주 탁월한
고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 팀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의 성과가 다 과거형이다라면 사실은 이분의 자존감이나 일하는 방식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배울 게 없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 팀장님의 키워낸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많은 팀원들을 케어했을 텐데 이분을 거친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는 이분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분이 키운 사람이, 이분이 뭐 나름 되게 가깝고 잘 지냈던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든지, 또는 거기서도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삽질을 하고 있는다든지, 또는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어. 그렇다면 사실 이분은 고수의 느낌, 고수라는 것 자체가 아웃스탠딩이거든요. 일반적인 노멀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분의 심리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굉장히 조급하고 쫄리고 막 상사에게 막 맨날 까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 아주 의도와 체계 가운데 지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상사가 조급하고 쫄리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성과가 현재 진행형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의도를 가지고 어떤 훈련을 시킨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따라오는 만큼 더 큰 리워드를 주겠다, 이런 기준 자체가 없이 그냥 상사로서 부릴 수 있는 어떤 꼰부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상사가 고수의 냄새가 조금 더 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무조건 거기에 그냥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세요. 아무 일 안 줘도 그냥 그 자리에서 상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운영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지를 그냥 보고 배우세요. 다 기록 남겨놓고 어떻게 나는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시뮬레이션 하고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준비되는 만큼 이분은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근데 만약에 하수의 냄새가 스멀스멀 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이분 밑에서 대단한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것은 회사 내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또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팀 이외 더 큰 영역, 더 넓은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해서 내가 다른 팀장을 만났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지를 따져보시고, 만약에 그것조차도 없다 그러면 저는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팀장님 바뀔 때를 기다리시는 게 더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비우고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도 뭐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분의 사연에서 조금 의문인 점이 있었어요. 이분이 너무 장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몇 가지 아주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들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속상한 점은 저희 팀이 여러 외주업체를 관리하고 있어 외주업체와의 소통이 중요한데 저만 외주업체 매니저 것과 대화할 수 있는 메신저 방에 초대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저를 그 메신저 채널에 초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금일자로 다시 메신저 방에서 퇴장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팀장님과 개인 면담 때 다시 메신저 채널 관련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으나 보안 관련된 중요한 계약서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대해 줄 수 없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온 팀원을 포함해서 저희 팀원들 모두 해당 메신저 방에 초대되어 있는데 저도 같은 팀원인데 왜 저는 안 되고, 심지어 보안 관련 문서를 다른 팀원들은 다 봐도 되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래 회사 생활이 다 이런 걸까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이상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앞에 문맥에서는 이분이 고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우리 형편분이 아직 뭔가 깨닫지 못하고 뭔가 사고의 깊이로 못 들어가서 되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해 안 돼 라는 불평불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대목은 조금 고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뭔가 기준이 안 맞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죠. 그 고객들을 만나야만 성과 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액션을 바꿀 때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의사소통의 장 자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돌파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이 보내주신 다른 내용에 보면요, 우리 형평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팀장님의 추천을 입사하신 분들이래요. 자기만 그런 경우가 아닌 거야.
그래서 뭔가 나만 빼고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라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데,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고수는커녕 사내 정치를 하고 있는 안 좋은 하수의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서운함과 공정함은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공정하기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운하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형편분은 서운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거는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이분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이 오히려 이분 성과를 방해하고 있고, 이분이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아서 아주 의도적으로 제해 준 걸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리고 그런 거라면 이 팀장님은 우리 형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모든 팀원들 빼고 나만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황인데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저는 그냥 솔직하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오픈하시고, 왜 팀에서 나만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배제되어야 되는지, 그 기준과 의도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팀장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짜증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는 그 대화를 통해서 물꼬를 틀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많은 면담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건요, 항상 솔직한 게 최고더라고요. 진심을 담아서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오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팀장님께 구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우리 형편분에게 3가지 조언을 요약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 1년 정도 다니셨으면 상사의 의도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게 아마 맞으실 거예요. 너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기준과 의도를 들어보시고 납득이 된다면 그건 따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이걸 풀어야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기고 더 큰 기회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째로 이런 대화의 시도를 했는데 피드백이 안 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뭔가 그때그때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어차피 개선할 의지와 노력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인사팀장, 여러분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세요.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로 여러분의 고민을 이렇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나의 대화 상황까지 오픈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잘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